네, 김자림 캐스터 마감 상황 알려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연일 소폭하고 있는 유럽 증시 종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5% 상승했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26%, 프랑스 까크 지수는 0.01% 올랐는데요.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먼저 독일의 소매 판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1.9% 감소하면서 시장 전망치인 0.3% 증가보다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영국 쪽에서 4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전분기 대비 0.3%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영국이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국의 중앙은행이 이르면 6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3.4%로 예상치인 3.2%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1만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결국 미국의 경제와 고용 모두 생각보다 견조하다라는 평가 속에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 후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오늘 발표되는 2월 PCE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편 원로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유럽 증시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1일에 성금요일 연휴로 휴정을 합니다. 이렇게 휴장을 앞두고 시장 전반세에는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고요. 결국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국제 유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2%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장중 83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2.16% 오른 83달러 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조금 타이트해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2분기 감산을 지속한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난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어제장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에는 원유 재고 재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에너지정보청에서 원유 재고가 320만 배럴로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재고 증가는 수입 증가에 대한 영향일 뿐 실제 증가폭은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낙폭을 만회했고 그 이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 가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1.9%, 2%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225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250선도 돌파한 금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 가격 역시도 최근 25달러, 26달러 부근에서 거래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데에는 세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부터 중국 경기 불안감, 대선부터 그리고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분쟁까지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흥국, 특히 중국, 인도, 튀르키예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밤 발표된 미국 지표에서는 GDP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앞으로 2월 PCE도 곧 발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과 은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원자재 가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예, 내일 휴장을 앞두고 오늘 뉴욕 증시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감소한 가운데 주요 지수들은 좁은 범위 내 등락을 보이는 혼조세로 보였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12%, S&P 500이 0.1% 상승했던 반면 나스닥은 0.12%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4분기 미국 GDP 확정치가 3.4%를 찍게 돼 잠정치와 시장 예상치였던 0.2%를 상회했고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실업성 청구 건수는 이전주 대비 2,000건이 감소한 21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21만 1,000건을 하회한 반면 지난 2월 미국의 잠정 주택 매매 지수는 전달 대비 1.6%가 증가한 76.5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1.2% 증가를 웃도는 등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엇갈린 결과를 보이면서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가 긴축 상황에서도 탄탄한 모습을 유지하자 연준은 올 상반기로 예상됐던 금리 인하 시기를 하반기로 미루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올 상반기까지 5.25에서 5.5% 선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부터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25 베이시스 포인트 기준 약 3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월가 주요 전문가 10명 중 6명이 미국 증시가 2분기에 악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는 뉴스가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가운데 경제 매체 CNBC는 미국 금융사 최고 투자 책임자와 주식 전략과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한 분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응답자의 61%가 2분기 중 미국 증시가 조정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IT와 이미 소비재를 제외한 전업종이 상승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206%, 달러 인덱스가 0.2% 상승했으며 비트코인은 3.5%가 넘는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올 1분기 중 대형 기업들의 M&A 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투자 정보 업체 LSEG를 인용해 글로벌 M&A 시장에서 거래 규모 1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거래가 1분기 중 11건을 기록해 1년 전에 5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11건의 총 규모는 약 2,150억 달러로 에너지와 테크놀로지, 금융 분야의 거래가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 반도체 설계 업체인 시놉시스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엔시스를 350억 달러 인상한 건이 가장 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모건스탠리는 자금 조달이 쉽고 적은 부담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M&A 증가에 일조했다면서 이번 분기 내내 투자자나 발행인들의 참여도가 높았다고 평가하면서 지역별로는 미국 지역의 거래가 3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말았으며 유럽의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60%가 급증했던 반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거래는 28%가 감소한 900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과잉과 건물 가치의 하락,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이 겹치면서 집주인들을 비롯해 다가구 주택 대출 상품에 투자한 상업은행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전망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여파에 이어 주택용 부동산 대출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피치 레이팅스는 주거용 아파트 단지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출 상품 비중이 높은 상업은행들이 부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미국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출 규모는 6,130억 달러로 2020년에 비해 약 32% 급증했으며 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단지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출 규모도 커졌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임대료 통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지역일수록 은행들의 다가구 대출 위험 노출액이 대거 노출되어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뉴욕, 뉴저지, 오레건주 등은 법령에 따라 매년 상한선까지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피치는 다가구 대출 비용이 가장 높은 은행을 플래그스타로 지목하면서 2022년 뉴욕 커뮤니티 뱅크에 합병한 이 은행은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의 43%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USDC 잔액을 자체적인 이더리움 레이어2 블록체인 베이스로 이전한다고 밝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오늘 3.2% 상승해 265달러 1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용자의 USDC를 베이스로 이동해 수수료를 낮추고 거래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이번 이전은 코인베이스 거래소 계정에만 적용되며 코인베이스 지갑 내 USDC 잔액은 이전되지 않는다며 회사 측은 이용자 자산을 항상 1대1로 부여하고 있고 지시가 없는 한 자금을 빌려주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베이스 출시 이후로 계속해서 분산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인데요. 회사 측은 지난해 8월 이더리움 레이어2 베이스를 출범한 후 올해 10월부터는 네트워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베이스의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코인베이스의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이 뒤따를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금융 시스템을 개혁할 변화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인베이스는 베이스의 유일한 시퀀스로 체인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성금요일, 즉 굿 프라이데이로 인해 뉴욕 증시 휴장할 예정입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미국에서는 PC와 휴당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보합권 수준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연이틀 소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0.34% 하락한 2745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2750선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장중 변동폭은 크진 않았고 장중 빨간불을 잠깐 켜긴 했지만 대부분 마이너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0.13% 내렸습니다. 910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변동폭이 장중 5포인트 정도로 굉장히 작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선물지수는 0.16%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지수 모두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에서는 기관이 나흘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이 2,449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35억 원, 개인은 647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팔아치웠습니다. 115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고요. 기관은 151억 원, 개인은 6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쪽에서는 관망 심리가 나타나면서 큰 폭의 매수 매도 우위는 보이지 않았는데,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나흘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장 양시장은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반도체주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차세대 그래픽 D램 GDDR7 샘플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샘플이 홈페이지 라인업에 추가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대량 양산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제품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품이 기술력 면에서도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판도를 바꿀 수도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장 8만 원 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8만 80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1.25%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8만 원 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조금씩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 8만 전자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 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미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마이크론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수요일장에서는 큰 폭의 움직임 없이 1% 정도의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17%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13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나흘째 이렇게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내는 모습입니다. 또 상한가를 기록한 두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입니다. 이 미래산업의 경우에는 베트남 법인 설립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어서 필옵틱스 보겠습니다. 이 필옵틱스는 TGV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필옵틱스가 제공하는 TGV 장비의 경우에는 유리기판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게 양산 라인에 공급하는 것은 필옵틱스가 최초라고 하고요. 이어서 YC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YC캠은 어제 EUV 소재 관련 테스트를 마쳤다.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공급에 들어간다는 소식과 함께 30%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 어제장에서도 11%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반도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인텔이 온디바이스 AI 협업에 국내 기업들과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로는 솔트룩스,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소프트 같은 AI 관련 종목들이 많았는데 어제 이 종목들 내에서는 크게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다만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제주반도체가 22%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간밤 추가된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관련 명단을 작성 중이다라는 로이터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몇 달 내에 리스트가 공개될 듯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어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대중 견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태양광에 관련해서 중국의 생산 과잉이 국제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한다. 적절한 조처와 중국 압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솔라이츠 테크놀로지, 퍼스트솔라 같은 종목들이 9%, 10% 정도 강세를 기록했고요. 우리 국내 증시는 이렇게 미국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서 거기에 정책 모멘텀까지 안고 크게 상승했습니다. 정부 연구센터 가동 관련 소식이었는데요. 국내 유일 100메가와트급 태양광 생산시설을 갖춘 연구소라고 하고요. 이렇게 정부가 태양광 쪽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나선다는 소식과 함께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로는 STN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1,435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외에는 대명에너지, HT 현대에너지솔루션, S에너지, 한화솔루션이 각각 2%에서 15% 정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네 종목들의 경우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다소 아쉬운 마무리를 했는데 어제 풍력주도 함께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풍력주들 역시 그 상승분을 장중에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오후장 들어서 크게 힘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뉴욕 증시 태양광 관련 종목들 간밤에서는 강보합권에서 1% 정도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주항공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역시나 정책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우주 개발에 9,923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과 함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13.6% 증가했다고 하고요. 차세대 발사체나 달 착륙선 관련된 계획을 발표한 건데 관련 종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트랙아이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7% 강세를 기록했고 외에도 컨택이나 AP위성은 각각 7%, 11% 강세, 한양디지텍은 6.89% 오르면서 17,5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나 차세대 발사체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급등세가 연출이 됐는데 어제장에서는 7%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조정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렇게 어제장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센터였습니다.